세계 시장을 독점하는 기술을 가졌는데 주가는 왜 벼랑 끝에 서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 싶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기업이 바로 이런 아주 흥미로운 모순을 품고 있는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떤 기회와 위험이 숨어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그 답을 찾아보시죠. 자, 첫 번째 숫자입니다. 7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참 엔지니어링이 전 세계 디스플레이 리페어 장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에요. 뭐 거의 독점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와, 그런데 말이죠. 바로 다음 숫자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이너스 88%.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고점 대비 주가가 그냥 박살이 났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차이죠. 그러니까요. 세계 시장의 70%를 먹은 독점 기업. 그런데 주가는 88%나 폭락했다. 이 엄청난 모순. 바로 여기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잡거나 아니면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기반, 즉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기술력이 대체 뭔지 그 단단한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참 엔지니어링의 심장, 그 핵심은 바로 이 디스플레이 리페어 장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다 보면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 회로에 불량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걸 버리면 다 돈인데 바로 이 장비가 레이저로 정밀하게 쏴서 고쳐주는 겁니다. 버려질 뻔한 패널을 살려내니까 고객사 입장에선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고 그야말로 마법 같은 엄청난 고부가가치 솔루션인 거죠. 이 70%라는 어마어마한 점유율, 절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회사가 20년 넘게 쌓아 올린 아주 견고한 경제적 해자 덕분인데요.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은 기본이고 전 세계에 깔린 2,000대가 넘는 장비에서 쌓이는 데이터, 그리고 아주 치열했던 특허 소송에서도 이겼어요. 말 그대로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매출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게 또 안정적이에요. 물론 새로 장비를 팔아서 성장을 하지만 이미 전 세계에 깔아놓은 장비들 유지보수해주는 서비스 매출이 35%가 넘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이건 뭐 경기가 안 좋아도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나 강력한 회사가 왜 주가는 바닥을 헤매고 있을까요? 이제 이 이야기의 좀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주가를 꽉 짓누르고 있는 위험 신호들을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1200%. 이 숫자. 정말 숨이 턱 막히죠? 이게 바로 참 엔지니어링의 연결 기준 부채 비율입니다. 보통 제조업에선 한 200%만 넘어도 이거 좀 위험한데? 하거든요. 근데 1200%라니. 와, 이 숫자만 딱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죠. 이 회사 곧 망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숫자 뒤에는 사실 중요한 맥락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참저축은행이라는 자회사 때문인데요. 금융업에서는 고객들이 맡긴 예금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확 뻥튀기 되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게 모든 위험을 다 설명해 주진 않아요. 진짜 문제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저축은행을 빼고 봐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부채, 그리고 본업에서 계속 쌓여온 엄청난 적자, 게다가 과거 경영진의 문제 때문에 시장에 불신까지 깊게 박혀있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주가의 발목을 아주 단단히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금까지 어두운 면을 충분히 봤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 모든 악재를 딛고 불사조처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는 턴어라운드 시나리오, 즉 반등을 이끌어낼 촉매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희망의 불씨는 바로 실적에서 보입니다.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 손실이 358억에서 92억으로 무려 74%나 줄었어요. 아직 흑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손실 감소는 회사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체질 개선의 끝에는 바로 미래 기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은 마이크로 LED 시대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수백만 개의 아주 작은 칩을 다뤄야 하는 이 공정에서는 불량을 고치는 리페어 기술이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은 바로 이 미래 시장을 선점할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거죠.
자, 그럼 반등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명확합니다. IT 기기나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커지면서 대규모 수주가 터지고 마침내 2026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지금 자기 자산 가치의 절반도 인정 못 받고 있는 이 주가 PBR 0.47배는요. 폭발적으로 재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참 엔지니어링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실제 투자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지 최종적인 판단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주가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1,100원에서 1,300원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지난 3년 최저점인 950원 선이 무너진다? 이건 위험 신호니까 바로 리스크관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실적 개선이 눈으로 확인되고 신사업이 가시화되면 과거의 저항선 역할을 했던 3,000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좀 공격적인 투자자다 하시면 지금처럼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분할로 사모아서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죠. 반면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내년 1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이라는 확실한 도장을 딱 받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략을 택하던 950원이라는 최후의 방어선이 깨지면 기계적으로 손절해야 한다는 점,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 참 엔지니어링 투자의 본질은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는 정말 눈부신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아주 위태로운 재무 상태라는 치명적인 약점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날카로운 양나르검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백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회사가 가진 독점적인 기술력과 턴어라운드의 보상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분석이 그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현명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